예, 반갑습니다. 울산 리빙랩 네트워크 사무국장 김민호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 정원희 교수님 뵈니까 연예인 보는 듯한 느낌. 예, 맨날 유튜브나 이런 데 뵙다가 처음 뵀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 그 경남 사례를 보니까 참 어, 앞으로 한 수 배우러 많이 와야 되겠다. 정말 광범위한 그런 영역에서 다양한 이런 기관들이나 많이 조직하셨고 실제로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울산은 이제 그 리빙랩으로 보면 이제 초짜입니다. 초짜고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울산의 리빙랩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2019년도 어느 날 우리 성기현 박사님이 울산 테크노파크 이제 주최로 한 그 강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이제 처음으로 가서 리빙랩을 들었는데 이거는 어 진짜 좀 제대로 좋은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제가 울산 테크노파크 이야기했죠. 뭐 거기서 허락해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리빙랩 좀 해봐도 될까요 하니까 하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고 오늘 저 맨날 보는 우리 승기현 박사님 눈물을 맨날 보고 있으니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 그 어쨌든 그 정은희 교수님께서 이제 앞에 약간의 그 하시면서 질문을 좀 울산에 던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울산이 경남이 이제 사회적 신출인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제가 알기로 이제 송철호 시장님이나 이렇게 그 김경수 지사장 도지사님이 그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울산은 그 뒤로 이제 사회혁신 담당관실이 생겼습니다.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울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관협치센터라고 그 이제 행안부 사업인데 지역 거점 소통 공간인가 하여튼 그 과제를 이제 따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 지역에서는 민관협치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거는 뒤에 잠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저는 이제 그냥 그 경남에 되면 뭐 조족지혈이지만 세 발의 피지만 일단 이제 울산이 좀 어떻게 좀 리빙립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불경이 어떻게 좀 연대를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울산은요, 이렇게 2019년도고 실제로는 이제 한 2020년, 그죠? 2020년부터 이제 조금씩 마을 단위로 아니면 이제 부문별로 조금씩 리빙랩이 이제 태동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울산 청년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은 그런 청년센터 쪽에서 이렇게 청년 리빙랩처럼 이렇게 아주 파편적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쨌든 2020년도부터 시작된 리빙랩의 어떤 그런 인식 전 확산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그 공공부문에서 이제 그 리빙랩을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끝난 사업인데 5월달에 2018년도에서 이제 그 IoT 센스 기반 유해 물질 대응 플랫폼 개발이라 해가지고 요걸 유니스트하고 이제 지역에 있는 키스티 화학연구원 이런 기관들하고 기업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처음으로 2018년도에는 리빙랩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진짜로. 그런데 이 과제 안에 리빙랩 하러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고 일단 모아보자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1년 동안은 회의 한 서너 번 하고 좌충우돌 하고 이게 뭔지 싶어가지고 그런 시절이 지나고 그것도 2020년 19년도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같이 결합하면서 이제 리빙랩이 이런 겁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하다가 좀 잘해볼라 하니까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3년짜리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고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 잘은 모르겠지만 모여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입니다. 시민들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주로 그 울산의 공단 주변에 있는 양장생포동이라든가 서남동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공단 그 위험 지역이죠. 그쪽에 있는 시민분들하고 그다음에 뭐 환경운동연합 이런 또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일단 리빙랩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5월달에 끝이 났는데 하여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지금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울산에 이제 문제가 주로 이제 공단의 악취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처럼 공단하고 주거지가 이렇게 근접해 있는 곳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울산은 가장 이렇게 좀 석유화학 단지가 아주 가깝게 있거든요. 정말로 한 150m 가면 공장이에요. 내 집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열악한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공단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울산 시민들이 이제 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리빙랩을 저 사전 기획 리빙랩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 과제로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계절 그 공단 악취가 많이 나는 이유는 그 평상시에 정상적인 공정이 돌아갈 때 그렇게 크게 냄새가 안 나는데 꼭 이렇게 유지보수할 때 정비할 때 보면은 탱크를 열거나 이렇게 뭐 배관을 분리하거나 청소할 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것이냐 해가지고 나왔던 게 이제 그 봄 가을에 이제 그 유지 관리를 유지 보수를 할 때 그때 이제 스크러버 같은 걸 동원해서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그 냄새를 이제 없애는 그런 설비를 개발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맨날 우리가 대기업들은 잘 하고 있어요. 그 공단 악취를 잘 관리하는데 이제 문제는 중소기업이거든요. 그 왜냐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설비를 하거나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리빙 랩과는 또 다르게 리빙 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폴리시 그죠? 정책을 개발하는 뭐냐면은 중소기업들에게 자꾸 뭐 단속이라든가 벌금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같은 생기원인데요.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버스 정류장 쪽에 있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 요거를 이제 연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리빙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간 쪽인데요. 2019년도에 이제 저희가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기획 연구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획 연구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제 초청 강연회를 듣고 제가 열심히 쫄라가지고 뭐라도 좀 해봅시다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기획 연구회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그러면 생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발굴해 보자. 그래서 아주 이제 초보적인 기획 연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좀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폐기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 것이냐, 그리고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삼남읍이라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여기가 이제 그 울산시 생활 음식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 지역을 저희가 한번 같이 리빙랩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빙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이제 할 때는 이제 꿈결 같은 세상이었어요. 다 될 것 같고 이랬는데 끝나고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실제 기업도 참여하고 마을 기업도 참여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드는 것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예산에 5천만 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획 연구 보고서를 우리 연구개발 과제 계획서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중앙정부에는 5천만짜리 이거 지원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주로 뭐 몇 억씩 몇십억씩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공모사업은 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방어진하고 그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가가지고 방어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그 안에 이제 저희가 마을연구소를 만들고 여기서 한 2가지 정도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방어진에 보면 이제 대왕암이 있고 설도가 있고 방어진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대왕암으로 와가지고 그 출렁다리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유채꽃밭을 걸어가지고 설도까지 오는데 거기서 끝나요. 다음에 이제 방어진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특색이 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길이 너무 위험하고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전기 자전거를 해가지고 설도에서 방어진까지 사람들 태워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겠노? 이제 이런 초보적인 발상을 해갖고 그걸로 이제 저희가 항만공사한테 이제 클라우드 펀딩을 좀 받았죠. 그래가지고 좀 진행해서 지금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해서 뭐 방어진이 활성화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이런 작은 시도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뭘 한 개 해봤다는 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A부터 Z까지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울산시에 우리 사회혁신 담당관실이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울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주민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리빙랩이라는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5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온산 지속 가능 자원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아이스팩 그 안에 내용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화분토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닐은 이렇게 비닐대로 다시 이렇게 제가 원재료화 시키고 하는 그런 작은 실험들을 좀 하고 있고, 울산에 이제 그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어가지고 도시정원이라는 걸 전체적인 어떤 개념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러면 이제 도시정원은 뭐냐면 내 집 앞에 무슨 저기 뭡니까 그 담벼락이라든가 우리 집 뭐 베란다 하여튼 모든 곳을 정원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제 도시정원 도시정원의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정형을 만들어간 이런 거를 좀 지금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폐비닐이라든가 깨진 유리병을 가지고 3D 프린팅 원재료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미래 신산업과하고 울산이 또 3D 프린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연계시켜 가지고 그런 다양한 제품들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작은 실천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주민주도 동구에서 지금 좀 하고 있는 그런 사례고요. 어제 이제 이게 울주군에서 이제 발표가 됐고요. 상당히 좀 많은 호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구에는 이제 그 비신호등 횡단보도에 대해서 이게 안전사고를 어떻게 좀 해볼 것이냐. 아까 그 우리 성기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다 뻔해요. 예? 진짜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거 결국에는 이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성과를 내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그죠? 뭔가를 해보자. 이게 되게 지금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뭐 다양한 이런 리빙랩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 리빙랩을 이제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죠. 특히 이제 울산에서 일단 울산부터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민간에서 좀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아주 신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도 보면은 경남대학교라든가 뭐 부산 테크노파크, 비스텝 뭐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제 리빙랩을 많이 진행했잖아요. 근데 김원영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포항 테크노파크 계시다가 일로 오면 포항은 그냥 리빙랩 그냥 지금 거의 옛날보다는 많이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이제 민간에서 지금 경남도 여러 가지 기관들끼리 다 협업을 잘하고 학교도 잘 협업을 해서 아까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경남이 어떤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좋지만 저는 조금 더 민간을 이렇게 좀 그 건드려 가지고 민간에서 조금 이렇게 리빙랩에 좀 미친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관들하고 잘 협업을 해가지고 리빙랩을 좀 이렇게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면서 울산에서 좀 생각했던 문제는 첫 번째 이제 민간 지원 조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인식 확산,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및 정부 출연연 혁신기관들과 시민들의 연계 및 소통 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현재 그 제 계획 우리 울산 리빙랩 네트워크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5개 구군의 전체 읍면동에 행정동에다가 전부 리빙랩 네트워크 일단 만들자. 근데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리빙랩 주제를 좀 만들고 행정에서 행정하고 아주 밀접하게 좀 협력을 해가지고 다 지원을 한 개씩 좀 동별로라든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울산 리빙랩 네트워크 조직을 좀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그 첫 번째가 어제 이제 울주군 리빙랩 네트워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울주군 12개 읍면을 쭉 다니면서 뭐 소주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이러면서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서 다 이렇게 만들었고, 다음은 이제 동구 요거 이제 순서대로입니다. 제가 앞으로 만들어갈. 그래서 이제 동구, 중구, 남구, 북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울산의 리빙랩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서 민간이 주민이 주도한다기보다는 다른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나섰을 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민간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민간 전문가라든가 그다음 행정 기관들 이거 다 이렇게 동급으로 보고 주민도 그 동급 정도는 기본적인 조직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을
좀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울산은 그 뭐 처음부터 뭐 이게 제가 하려고 했는 건 아닌데 울산 리빙랩 네트워크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출발했어. 아예 애초부터.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 지원 조직이라 하는 거는 바로 요 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산 테크노파크에서도 저번에 이제 한번 오셨을 때 지금 스마트 시티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참여하는 어떤 협동조합도 있고 그 다양한 그런 기업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있는 주체들 중에서 민간 영역에 있는 분들을 좀 이제 보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조직하고 하는데 많이 도와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민간 차원에서의 리빙랩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가는데 좀 힘을 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관 간의 협력은 사실 기관끼리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두 번째 이제 예산의 확보입니다. 뭐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별로 그죠? 그 예산이 있으니까 돌아가면 포럼도 하고 그다음 또 경남도에서도 도와주고 좋습니다. 진짜 멋집니다. 근데 울산은 안 그래요. 울산 아직도 축구 배고픕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뭐냐면 이제 결국은 공모 사업이라든가 뭐 뭔가 민간 협치센터처럼 국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뭘 이제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민간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민간주의자, 민간주의자. 근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 그 우리가 리빙랩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200만 원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어떤 때는 1,000만 원짜리가 있고 어떤 10억짜리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어떤 주제별로 하다 보면은 나오는데 좀 큰 것들은 우리 경남처럼 SOS 랩 같은 걸로 해갖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과기부나 행안부의 과제를 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소규모 그 마이크로 연구개발 펀드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사회적 자본입니다. 뭐냐면은 자 그동안에 기업들이 저 CSR이라든 활동을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대개 지금 더욱더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부분은 뭐 이제 그 공동 모금회라든 이런 걸 좀 통해 가지고 뭐 어떤 뭐 어디 차도 지원해 현대자동차 같은 차도 지원해주고 뭐 다양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은 울산 대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 대기업들이 지정 기탁을 좀 해줘가지고 리빙랩이라고 딱 안 하더라도 그 실생활 속에서 어떤 그 연구와 그게 어떤 검증, 피드백 이런 부분들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어떤 그런 지정 기부를 해주면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비영리 단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거를 이제 그 지역에 리빙랩 하고 싶은 주민들이 많은데 지금은 오면 차비도 좀 주고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 차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기관에 있는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5천만 원짜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물론 앞으로 이제 아주 세분화돼 가지고 지원 사업들이 그런까지 커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중앙 정부라든가 지방 정부에 이렇게 뭘 갖고 뭘 줄지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 올해 시작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뜻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기부도 좀 받고 해가지고 1억이든 2억이든 모아갖고 그냥 리빙랩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뭐 그냥 다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자면은 그런 이제 마이크로 연구개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좀 어떤 체계도 좀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확산입니다. 이제 이거 보십시오. 예, 정은희 교수님 이제 안다. 이제 알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그 민간 전문가 그룹하고 일반 시민 그룹, 과학기술 그룹으로 제가 좀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민간 전문가 그룹은 이제 뭐 울산의 디자인 협회라든가 콘텐츠 협회, ICT 협동조합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의 전문가 그룹이 잘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 그러니까 리빙랩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시민 연구단이죠. 이제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그룹은 뭐냐면은 울산에도 이제 혁신 도시가 있기 때문에 국립재난연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화학연구원, 생기원 그렇게 기관들이 쫙 있습니다.
그 테크노파크 포함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하나의 과학기술 그룹으로 저는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개에 있는 각 주체들이 전부 다 리빙랩 코디네이터 양성을 과정을 겪으면서 거치면서 좀 이렇게 제대로 알고 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제 취지고, 이미 뭐 경남은 벌써 몇 년 전에 하신 거지만 이제 울산은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 출연연 혁신기관들이 어떻게 시민들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고 향후 미래 가치 창조를 하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울산은 그래요. 뭐냐면 제조업 혁신이죠. 제조업 고도화.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를 이야기하고 AI 빅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실태는 어떠냐면은 AI 기업도 없어요. 공급 기업도 없고 수요 기업은 AI가 뭐 이제 스마트 팩토리 1단계 정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이제 정책에서 빨리 이제 앞에 비전을 그리고 가는 건 좋은데 실제 상황은 조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촘촘하게 좀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저희는 이제 민간 그룹하고 전문가 그룹 그다음 과학기술 이제 시민이 참여하는 같이 이제 울산 시민연구센터 같은 걸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제조 고도화라든가 다양한 영역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여튼 그 약간 좀 다른 좀 특이한 거죠. 근데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리빙랩 네트워크 안에서 그 지역 핵심 그 문제 해결 플랫폼이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해 나오고 있다고 저는 좀 반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하여튼 이런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다양한 어떤 디자인 컨텐츠들이 융합된 시민과 융합된 하나의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설립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울경인데요. 뭐 일단은 저는 이제 뭐 3단계라 돼 있는데 일단은 그 좀 친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친해져야 되고 이런 자리가 좀 앞으로 많아가지고 여기 이제 지금은 요 정도밖에 없지만 향후에 이 자리가 좀 꽉 찰 수 있도록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첫 번째 이제 내년 한 6월 달까지는 우리 여기 주체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조금씩 오늘 울산에 두 명 왔고 이제 부산에 3분 오셨고 경남에 지금 2분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3명씩 더 오면 5명, 5명, 15명이 되고 다시 그게 그러니까 근데 아무나 그냥 인원수 채우자는 게 아니고 정말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민간 단체도 될 수 있고 그죠? 리빙랩을 이제 여기서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울주군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하면서 광주에서 NUB죠 이보윤 대표님하고 우리 신준영 그 케어유 오셨거든요. 광주도 정말 그런 ICT 활용을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저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다들 바빠서 먼저 가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밖에 배웅을 하면서 다음 달에 꼭 모일 겁니다. 다시 우리끼리 왜 기업하는 사람들끼리 다시 모여가지고 이 광주 모델을 어떻게 울산에다가 울주군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예산을 어떻게 따올 것이냐.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이것이 바로 아까 성 박사님 말씀하셨던 지역을 뛰어넘는 연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모범 사례들이 자꾸 확산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제가 그 전에 그 유튜브라든가 어떤 뭐 그런 야보리를 보면서 정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보다 오늘 제가 직접 들으니까 너무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경남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이런 좀 자주 만나 가지고 이런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단계별로 봤을 때 뭐 한 1년쯤 해가지고 공동사업도 하고 아까 그 함께 넓게 깊게 그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주 조직주의자 그냥 일단은 뭘 만들고 시작했는. 왜냐하면은 그 좀 느슨한 행태 말고 일단 동남권 리빙랩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제 하면 기본적으로 뭐 정은희 교수님 동남권 리빙랩 운영위원장 하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저 누구야 노성희 교수님 사무국장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가 그 각 지역별로 주체가 정해지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행사할 때 뭘 할 때 혼자서 독박 씌우면 안 된다 이거죠. 일 독박 씌우면 안 되고 역할 좀 나눠 갖고 누구는 제본하고 책도 좀 만들고 누구는 뭐
그러죠? 그런 역할도 좀 하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조직을 좀 먼저 느슨하게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